아시다시피 이제 키움 히어로스가 차기 사령탑 선임 과정에 임박했다는 선임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곧 발표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키움 히어로즈가 일정상 이달 말 지금 30일에 SS 시즌이 예정돼 있네요. 네. 뭐 이 상황들이 조금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일정이 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이 일정이 끝나면 바로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뭐 최종일에 게임 끝나고 발표도 할 수도 있겠고 워낙 네. 또 관심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후보는 4명이다라고 지금 좁혀졌고 이미 이제 면접도 뭐 화상으로 다 마쳤다는 설이 있어요. 야, 그렇다면 히어로스 팬들 중에는 히어로스 저 화상이란 말이 네. 네, 뭐가 딱 갑자기 화상으로? 하나 찝히네요. 화상으로도 맞췄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네. 일반적인 뭐 야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설이면 네. 뭐 그냥 설이겠거니 그렇죠, 또 그렇죠. 혹시나 진짜인가 이게 사실은 뭐 서로 뭐 찬반 양보도 나오고 그렇죠. 뭐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스포츠 경향에서 이렇게 또 보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냥 기사가 아니고 이제 허승필 키움 단장하고 네,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맞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 4명의 후보 중에는 일단 이제 설종진 대행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이제 면접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뭐 저 기사 하단에도 좀 나옵니다만 염경엽, 장정석, 손혁, 홍원기 감독 역대 감독들과 어쩌면 궤가 좀 비슷할 수도 있는 감독을 선임할 거다. 그래서 많은 그 야인들이 또 현장에 있던 뭐 현장에 없던 차천 타천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후보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 히어로즈의 이제 감독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네. 그 전체적인 이제 구단 기조가 좀 드러나잖아요. 2008년에 이제 뭐 현대 유니콘스가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렇죠. 인수가 아닌 창단을 통해서 뒤늦게 이렇게 이제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2008년 2월에 네. 이공환 감독을 선임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렇죠. 뒤늦게 선임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창단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또 히어로즈 창단 때 뭐 담당 기자도 했고. 근데 이광환 감독이 이제 1년 만에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김시진 감독을 네. 선임을 했죠. 그렇죠. 근데 김시진 감독이 사실은 현대 유니콘스 감독하다가 히어로즈가 바뀌면서 히어로즈가 이제 같이 안 가겠다고 해서 네. 내보냈다가 맞아요. 그래도 팀을 가장 잘하는 그다음에. 사람을 또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10월쯤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보면 내부에서 다 감독이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늘 내부에서 이거죠. 네, 내부 성격이 그러니까 있었죠. 그 이후에 염경엽 감독이 2012년 10월 10일에 됐고 그다음에 장정숙 감독이 2016년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에서 10월 말로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손혁 감독이 2019년 11월 4일 더 늦어졌어요. 그러네요. 근데 홍은기 감독은 2021년 1월에 감독 계약을 했습니다. 1월에? 네. 그렇게 해서 1월 이제 말에 네. 이제 이 취임식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그러네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홍기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으면서 그때도 사실 설이 되게 많았거든요. 감독도 누구 면접을 했다 말았다. 네. 저도 네. 전화하고 뭐 사실 가까운 누군가는 면접 보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걸 보고 와도 이야기를 안 한 사람은 많아요. 네, 그러겠죠. 왜냐면 대도 중간에 발설을 했다는 게 혹시나 맞아요. 들통나면 그럼요. 이게 감독이 억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 했는데 됐다 뭐 이런 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면접했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면접했는데 또 만약에 탈락을 하면 네.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면접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한데 이 전체적으로 다 내부에서 이 습격을 하는데 이게 연기혁 감독 물론 LG에서 오긴 네. 했지만 옛날 뭐 현대부터 이렇게 쭉 왔던 이제 팀을 잘하는 사람이고 장정석, 손혁, 뭐 홍은기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내부에서 성격을 그렇죠. 이제 더 우선시했던. 음. 그런데 갈수록 이 선임이 늦어졌던. 오. 근데 이번에
이달 말에 한다는 것은 그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사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후보군이 뭐 설종진 감독 대행을 포함해서 4명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의 네. 이름이 거론이 되는 모양이죠. 네, 이 이름도 제가 언급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제일 잘 아니까. 네. 일단은 설종진 감독 대행이 있었고요. 첫 번째 네, 그리고 좀 이태근 해설위원. 이태근 해설위원. 네, 이태근 해설위원 좋죠. 있었고요. 레전드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손승락 기아수석 코치. 손승락. 그리고 이제 홍성은 지금. 홍성훈. 네, 홍성은 코치. 이렇게 4명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 지실이 어디일지는 정말 알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썰은 어디까지나 썰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썰이 진짜일 때도 간혹 있어요. 있어요. 이게 빈도가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거는 정말 구단 내부 관계자 아니면 그것도 네, 핵심 맞아요. 관계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싶은 게 올라오니까 네. 사실 몇몇 구단에서는 그 발설자를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구단에서 정말 뭐 샅샅이 뒤지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그런 상황이 생겨요. 외국인 선수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더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갖다 미리 이렇게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더라. 네. 이런 경우도 간혹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떤 구단은 일부러 간을 보기 위해서 얹어놓고 에드벌룬으로 딱 띄워보는 살짝 해놓고 이제 여론. 여론을 네. 살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걸 진짜 아는데 이게 이 썰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썰쟁이로 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희열을 느끼면서 구단 내부의 정보를 계속 저렇게 누군가가 저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내부자 발설하는 사람들 뭐 색출 작업까지 하고 뭐 그래도 그런 일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10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감론을박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허승필 단장은 일단 반드시 히어로스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외부 인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런 이야기고 일단은 이제 다른 팀과 좀 달리 구단 철학이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임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일단은 지금 면접도 했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인터뷰에 이미 뭐 그렇게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은 이번에는 감독 선임이 늦춰지지 않고 바로 시즌 끝나자마자 발표를 한다는 기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종전과는 다르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감독을 자꾸 선임을 늦추다 보면 사실 이 마무리 훈련이 제대로 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물론 설정준 감독 대행이 뭐 11월까지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 영이 안 서는 거죠. 선수들도 우리 감독 맞아? 진짜 그렇죠. 내년에도 가는 거야? 뭐 이런 물음표부터 달리죠. 코치들이 특히나 동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바뀌면 내가 옷을 그렇지. 벗어야 되고 다른 팀도 가야 맞아요. 되는데 빨리 알려줘야 내가 이 다른 좀 팀에 준비하고. 접촉도 하고 뭐 그렇죠. 저 잘리면 또 다른 팀에서 콜이 오잖아요. 우리 팀에 와라. 막 이런 게 되는데 이 나중에 되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실업자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안식년을 가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들이 동요를 하면서 그 선수들 지도가 되겠어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히어로즈에서도 할 거면 어차피 시끄러워질 테니까 그냥 빨리 선임을 하고 내년 시즌 준비를 빨리 하자. 아마 이런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4명 후보를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거론된 4명의 후보 가능성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설종진 대행 감독, 그러니까 설종진 대행의 위치가 사실은 되게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설종진 감독 대행이 대행자를 띄고 감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반반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반반.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 운영 철학이 확실한 팀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얘기 뭐냐면은 뭐 대주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구단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코드가 맞아야 된다. 맞아요. 예,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과연 이 설종진 감독 대행이 거기 맞느냐에 그러니까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래서 잠깐 반반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내부의 그런 걸 보면은 이태근 해설위원 얘기 나오는 게 나올 법해요. 또 게다가 얼마 전에
가서 이 후배 선수들한테 네. 프로 선수로서의 뭐 자질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했었단 강의도 말이에요. 했고. 예.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그 대주주께서 네. 상당히 선호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챙기셨던. 예, 네. 예,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건 내부인이란 말이에요. 이 두 분은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 홍성은 또 전 코치나 이 손승란 현재 이 기아 코치 같은 경우는 외부인인데 여기서 홍성은 선수 소문은 나올 만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몰래 물론 구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자분들 눈에 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외부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맞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홍성훈 코치 저도 지금 알아보니까 제가 틀림없이 봄에 작년 소개했을 때 해외 연수하러 본다 그랬었어요. 맞아요. 한번 갔다 얘는 샌디에고로 갔다 샌디에고. 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또 가려고 생각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인스트럭터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화상 면접. 화상 면접은 음. 외부에 내가 지금 못 만날 상황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누가 와도 뭐 봐도 만약에 구단 내부에 이렇게 오면 그럼요. 저 사람이 왜 왔지? 그렇죠. 이렇게 아니, 볼 근데 수밖에 이게 없는 그런 보통 이런 거 상황이니까. 보면 뭐 호텔 커피숍이라든가 그렇죠. 외부에서 국내만 만나죠. 있으면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국내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화상으로 합시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우리 팀에서 감독을 뽑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도저히 안 돼요. 그날만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예 의사가 없으면 안 만난다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만날 의사가 있는데 왜 화상으로 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홍성훈 코치의 얘기가 설이 나올 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이라는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 네, 우리도 화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저기 쿨님이 봉준군 미국에 있다고. 로이스터 맞아요. 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수배로. 아니면 뭐 외국인 감독을 뭐 했던 그렇죠. 예, 이런 사람하고 접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홍성훈 코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 국내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일단은. 이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구단인데 제가 이제 지방 구단은 아무래도 지방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상 면접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요즘은 뭐 휴대폰 켜놓고도 다 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물론 당연히 감독 선임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화상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갑자기 얘기를 하고 해야 되고 또 단장이 인터뷰에서 화상으로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되게 이례적이고 외국인 감독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이 대주주하고의 관계. 이게 돼야 되는데 소통이.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로이스터 감독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보면 외국인 감독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외국인 감독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야구 철학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너무 저기 뭐 일일이 다 터치를 하려고 그런다? 그거를 오케이 하고 올 정도의 외국인 감독이면 안 부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팀의 분위기를. 그 대주주께서 네. 사실 메이저리그 이쪽에도 많이 심취를 그럼요. 했기 때문에 그건 맞죠. 창단 감독을 이광환 감독을 선임한 것도 그렇죠. 메이저리그 시기의 야구.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방향은 가지고는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외국인 감독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저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남는 게 이제 손승락 수석 코치인데 손승락 코치는 사실 이제 기아에서 이군 감독하고 할 때부터 상당히 평가가 좋았죠. 그렇죠. 늘 공부하는 감독이고 뭐 사실 이제 본인이 지도라서 천장 복귀하기 전에 개인 아카데미 운영할 때도 되게 평가가 좋았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키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 유니콘스 또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은 아닌데 제가 아는 손승락 코치는 되게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렇죠.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이 아까 말씀은 대주주하고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될전지. 아니 근데 저 송재우 위원 말씀 맞다나 일단은 넓게 보면 그 세 명의 인물은 범 히어로스 멤버들이긴 해요. 맞아요. 백근 네. 위원도 그렇고
손승락 코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설정진 대행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 왜 이 범 히어로즈가 나오냐면 히어로즈. 그 구단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선임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엄청 크거든요. 구단의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내부 출신인 사람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뭐 거죠. 히어로즈 맞아요. 또이다 선후배로 또 엮여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조금 있었던 그 앙금이라 그럴까 갈등 그걸 이제 해결을 했을까? 이제 이태근 위원도 사실은 LG에 있다가 그렇죠. 넘어갈 히어로즈가 FA 네. 때 그 당시만 해도 뭐 정말 깜짝 놀랄만 50억에 계약을 해서 이제 갔는데 적은 액수 아니었죠. 이 팀의 리더고 언젠가는 감독을 해야 될 네, 네. 선수라고 본 거거든. 그때도 이미 감독감이라고 네. 이야기 나왔으니까 맞아요. 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설도 그렇지만 잘하고. 예.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조금 뭐 허민 뭐 의장하고 막 이런 네. 문제들이 막 생기면서 그때 막 키움 구단에 좀 뭐라 그럴까 KBO의 섭섭함. 징계 요청서까지 좀 이렇게 제출을 하고 막 그랬던 그 네.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히어로즈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그렇죠. 뭐 또 만날 수도 있고 남녀간에 또 헤어졌다가 또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손승락 코치도 마찬가지. 아니 그 앙금이 계속 있었으면 이번에 굳이 그렇죠. 강연자로 안 부를 했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 문제들은 다 이제 어떻게 뭐 봉합이 됐다. 예전 얘기 쫙 하나만 드릴게요. 예전에 그 LG에서 절대 감독 될 수 없는 사람 김재박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떠날 때. 떠날 때. 근데 감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김재박 맞아요. 감독도 MBC, LG 트윈스 이 완전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진짜 나중에 여기서 지도자하고 감독이 돼야 될 사람인데 선수생활 마지막 선수생활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은퇴를 하라고 하니까 맞아요. 태평양으로 그때 무상 트레이드 시켜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무상 트레이드로 그렇게 하면서 그 현대 감독 되고 그쪽으로 그렇죠. 쭉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승이 급하니까 또, 데리고 왔지. 또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손승락 코치도 이제 그 FA로 해서 그때 롯데를 그때 맞아요. 이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설정진 대행이면 그냥 뭐 해보고 그냥 발표하면 될 거. 왜 그 굳이 시즌 끝나고 그냥 대행자를 때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만약에 설정장 그대로 간다 말씀처럼 시나리오 이렇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없이 이런 그냥 바로 떼준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신중하게 움직인다. 약간 그런 제스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 약간 반대로 왜 지금 이 시기에 보지? 아니 그러니까 뭐 추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되려 설정진 대행은 일종의 그 에드벌룬처럼 띄워놓는 거고 나머지 세 인물 혹은 그 의외 인물 중에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아시잖아요. 감독 선임할 때 보면은 일단 탑 오브 더 리스트죠. 가장 위 리스트에 올라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만 되면 그냥 바로지 뭐. 이 사람만 오케이 하고 조건만 맞으면 바로 하는 거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1순위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꽁 대신 닭이 돼가는 거죠. 닭이 돼가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설정진 감독 대행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뭐 허를 찌르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짜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구단이 추구하는 바, 그렇죠. 예, 거기에 왜냐하면 이제 타 구단은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키움의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느냐를 제일 좀 주안점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욕심일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이번 감독 선임을 하면서 그 동안에 그 보여줬던 키움의 지금 3년 연속 최하위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인데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설정진 감독 대행이 이제 이 감독 대행을 맡고 나서 후반기에 이 승률을 놓고 보면 3할 7리에서 4할 2푼 6리로 그렇죠. 이 성적 면에서는 끌어올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팀을 잘 정비를 해서 선전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특히나 올 초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 문제
네. 또 특히나 타자 2명을 쓰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폭망하면서 사실은 그렇죠. 이 성적이 떨어진 건데 그렇죠. 이제 이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서 올라온 걸 어떻게 이제 판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또 그 판단 기준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구단에서는 그 외에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단 기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현대 유니콘스에 1996년에 들어와서 현대로 쭉 갔다가 히어로즈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히어로즈에서도 구단 프런트도 하다가 또 코치도 하다가 퓨처스 감독도 하다가 이제 이 감독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네.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좀 구단 내부 사정을 가장 또 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걸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인가? 정말 아니면 뭐 여러 올해 뭐 문제들이 나오고 불거지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팀을 쇄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감독 결국은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구단의 그 저는 기조가 또 네.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 바뀔 가능성도 뭐 있고 또 설 감독이 그냥 시즌 어차피 마무리하고 모양새 좋게 또 발표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이걸 사실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예, 네, 저도 그렇죠. 그냥 그 동안에 쭉 히어로즈가 해온 그 행보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뭐 추측을 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둘 중 하나긴 한데 네. 내부냐 아니면 외부냐인데 저는 약간 외부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세요. 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그냥 그러니까 예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언급했던 이름 중에서는 이제 색깔들이 분명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어쨌든 감독 대회니까 설정진 감독을 제외하고 보면은 색깔들이 분명히 있어요. 개성들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 떠도는 얘기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누가 가게 된다면 조건을 분명히 걸 것이다. 그렇죠. 보통 이제 가게 되면 이런 코치진을 뽑는데 내가 어떤 코치는 꼭 이 사람을 쓰겠다. 필요하다. 이거를 수용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은 흔하게 하죠. 근데 이거하고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그라운드에서 내가 펼치는 것에는 노터치를 해달라라든가 이런 쪽의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당연히 하지 않을까. 이분들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상 면접을 했던 뭐 만나서 아, 면접을 그럼요. 했던 그럼요. 면접 자리에서 아마 네. 그런 질문들도 했을 거고 그렇죠. 네네네. 뭐 제일 또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코치 네. 스태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구단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정한 대로 아니면 요구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요구하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또 이 면접에서 또 질문 응답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겠죠. 아마 네. 어떤 인물이 선임되느냐에 따라 키움의 앞으로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읽히기 때문에 아마 팬들도 더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어쨌든 올해 이제 감독이 4명 정도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뭐 아직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계약 만료가 네, 되잖아요. 일단 계약 만료가 한 분은 재계약을 했고 4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히어로즈는 이미 이제 시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은 또 이 포스트적인 경쟁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감하죠. 한번 키움의 새로운 감독 발표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기조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